네, 관련해서 이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나오 계십니까? 네. 예, 안녕하십니까? 예. 예, 안녕하십니까? 자, 화재 원인 규명 앞서서 이제 한 명이 뛰어내리고 에어매트가 뒤집혀서 거기에 또 한 분이 뛰어내려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방금 듣고 왔는데 자,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이 에어매트리스에서 벌어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은 공기안전 매트라고 하는 건데요. 이 안전 매트로 사람이 이제 대피하기 위해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라고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뛰어내리는 자세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생존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이 공기안전 매트에는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아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안전 매트로 뛰어내리신 분이 사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자, 이 다급한 상황이겠지만 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릴 때 안전수칙 이런 것도 좀 주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예,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뛰어내리는 그 자세와 착지 부분인데요. 제일 좋은 자세가 엉덩이 부분이 그 공기안전 매트에 제일 먼저 닿을 수 있도록 떨어지는 건데 실제로 훈련된 그 시민이 아니라면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그 자세를 유지하는 걸 알고 뛰어내리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또 그런 자세로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중요 몸 전체 무게 중심이 공기안전 매트 중앙 쪽으로 떨어져야 이게 안전을 상당 부분 보장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벗어난 모퉁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에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떨어지게 되면 내부 장기나 이런 부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평소에 좀 교육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예. 당시 현장에 이 사다리 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사다리 차가 좀 펼쳐지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 사다리 차라는 게요. 만능은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반적으로 사다리 차가 고층에 있는 요 구조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이 사다리 차를 피려면 건물 전면으로부터 약 12m 내외, 한 15m 요 정도 거리에 안전한 공간이 확보됐을 때만 이 고가 사다리 차가 안전하게 이 사다리를 펴서 구해낼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호텔 화재가 난 호텔 주변의 전면 도로 부분의 여건이 과연 그런 고가 사다리 차를 제대로 전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우선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런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겠고요.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해당 호텔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. 그 부분은 대부분 건물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.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것을 문제 삼기는 곤란하죠. 물론 가장 좋다라면 그래도 설치했다라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제가 볼 때 더 안타까운 부분은 최초의 화재가 났다라고 하는 810호든가요? 810호, 여기에서 예. 타는 냄새가 났다라고 해서 투숙객분이 방을 바꿔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것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호텔의 직원분이 화재가 난 실에 들어가서 어디서 뭐가 타는지 전기 콘센트에 문제가 있는지 드라이기가 있는지 하여튼 전기를 사용해서 불이 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확인만 불과 몇 분만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이전에 더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스프링클러가 왜 투숙객, 대형 호텔에 없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남고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건가 이런 의문점도 남긴 하는데 자 그리고 일단은 희생자 7명이요. 모두 8층과 9층에 머물렀던 투숙객으로 확인이 되는데 당시 생존자 목소리 듣고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저는 밖에 운동 중이었고 방에 있던 지인이 불이 난 것 같다고 하길래 와서 보니까 무슨 소방차하고 소방관들이 올라가시더라고요. 내가 소방관을 구하러 같이 올라갔는데 8층에 물론 저거는
가스 많이 마셔서 제가 더 있지를 못하겠더라고. 결국 1시간 만에 그 친구 나오는데 보니까 뭐 사망한 상태 같더라고. 어떻게 하면 되느냐, 빨리 탈출해야 된다. 뭐 숨을 쉬기 힘들다. 네,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으신 분 목소리인데, 자, 교수님 이 대피가 왜 이렇게 늦었을까? 대피가 안 됐을까? 이런 좀 의문점이 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가 있겠는데요. 일단 8층에서 화재가 나면 제일 위험한 층이 8층과 그 상부층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도 사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8층과 9층에 있는 분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그 사망을 하셨더라고요. 그 화재라는 게 나면 일단 유독가스라는 게 위로 올라가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8층, 9층 부분이 가장 위험한 거고요.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그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들어보면 비상방송이나 비상벨이 울렸다라는 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. 그렇다면 그것이 그 비상벨이 언제 적기에 울렸는지, 화재가 상당 부분 진행됐을 때 울렸다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고, 적기에 그 비상벨이나 비상방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많이 났다라면 또 하나의 의심은 거기에 투숙객분들이 그러한 그 비상방송이나 비상벨이 울렸다 하더라도 아니한 생각으로 이거 오동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거고요.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게 잘 돌아가지 못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.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. 어쨌든 화재 원인 좀 밝혀내는 게 좀 우선적일 것 같은데, 마지막으로요, 이 합동 감식이 이제 좀 이뤄질 거라고 하는데, 네.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겠다, 이런 생각 드십니까? 일단 화재 조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조사하실 거고요. 특히나 제일 그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그 전기 관련 어떤 용품의 어떤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, 다음에 어떤 실화라든지 방화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아마 현장에서 감식이나 화재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화재 원인 규명 그리고 또 더 살릴 수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.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.